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3월 12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 그리고 세 번째 내일 매매할 종목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은 추천주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금요일날 매매를 했던 거는 종목이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일단 TNR 바이오 펩, 얘는 너무 이제 천천히 올라가더라고요. 일봉을 봤을 때 매수한 날짜는 꽤 됩니다. 그 전에 여기서부터 한번 샀고, 여기 올라갔을 때 정리하고 다시 한번 밑에서 또 샀고요. 그 다음에 며칠 들고 있다가 이 올라가는 날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 특징이 수급이 정말 좋거든요.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투신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전에 연기금이 들어왔었습니다. 얘를 매수했을 때 그 이유는 얘가 존슨앤존슨, 얀센이라고 하죠. 그 미국의 이 존슨앤존슨 이 기업 백신이 그 당시에 이게 WHO 말고 FDA에 미국에서 세 번째로 백신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이제 제가 팔고 금요일날 파니까 주말에 WHO에서도 백신 승인을 한다라는 이슈가 떴는데요. 일단 월요일날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정리를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보진 않는데, 얘는 앞에서 매매를 했을 때도 있었는데 효자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탈소프트, 얘는 계속 물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매수하고 이 밑에서 매수했다가 평단가가 한 18,500원인가 됐는데요. 이때 물려 있다가 좀 손해, 약 손해 정도 보고 한 9,000원 정도 손해보고 탈출했고요. 그다음에 보령지약, 얘도 물려 있다가 너무 움직임이 둔해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사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중이 얼마 안 들어가가지고 한 5% 정도밖에 안 들어가서 뭐 얘네들보다 제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 그 종목이 좀 빨리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관심 종목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이제 목요일도 영상을 안 찍고 이제 수요일 날도 안 찍어서 3월 8일 날에 3월 8일이면은 3월 9일 날 매매할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이때 찾아놓고 일단 관심 종목들 한번 보진 않았는데요. 한번 지금 시간에 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요. 일단 구형테크인데요. 구형테크는 매수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820원 3월 8일 날에 기다리기로 했었는데, 이게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9일 날이면은 이제 그 당시 유튜브를 찍었던 시간이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찍었었네요. 화요일 날 찍고 나서 리뷰를 안 했는데, 이때 화요일 날 영상을 찍고 바로 수요일 날 아침부터 이렇게 매수가에 들어온 뒤에 들어온 다음에 이런 상승이 나와주면은 이제 매도를 하면 됐는데, 근데 이게 매수가 보시면은 화요일날 종가가 한 5,000원에서 끝이 났거든요. 5,000원에서 끝이 난 상태에서 이게 이 구간에서 갭 상승을 한 뒤에 이렇게 한 6% 정도 상승, 7% 상승이 벌써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종가상 이렇게 떨어지지만, 이런 구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도록 안 잡습니다. 어떤 얘기냐, 약간 이렇게 화요일날 여기까지 5,000원에서 저희 매수가인 4,800원까지 수요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7%가 나와버리면은 그럼 우리가 수익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7%가 벌써 이 위에서 갭 상승을 하면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매수를 하진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자기만의 이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온 종목은 제가 매수를 잘 안 한다는 그 소리고요. 그리고 손오공을 이제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때가 이게 월요일날 보시면 이 3월 8일 2,630원이 매수고요. 그 다음에 2,545원 손절, 2,775원이 매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매수가 됐었는데요. 본 것 같습니다. 이때 매수한 뒤에 여기가 손절 라인인데 손절 라인이 깨지지가 않더라고요. 보시면은 저가가 2,570원까지만 떨어져가지고 우리 손절가 안 닿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틀 정도 매수한 뒤에 이틀 정도 뒤에 여기 매도가에 딱 안착이 돼서 팔렸습니다. 금요일날 팔렸겠네요. 제 수익 자체가 한 5%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장이 목요일이랑 금요일날 장이 좋으니까 이 방법도 그래도 확률은 좀 있더라, 그런 것 같고, 이제 웅진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웅진의 경우 우리가 종목을 뽑았을 때 화요일날 유튜브에서 뽑았었고요. 이제 수요일부터 매수를 하기로 했는데, 얘는 여기 매수한 뒤에 손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얘는 끝이네요. 손절 나갔습니다. 수요일이 또
지수가 또 빠졌던 날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능률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매수가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수가에 오진 않았는데 이 앞에서 벌써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패스, 매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국 RNS 이 종목 같은 경우 얘는 이제 매수가 이때도 화요일날 종목 뽑아놓은 다음에 여기 수요일 있죠. 여기서 매수를 한 뒤에 다행히 매도가까지 한번 올라와가지고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렇게 급하게 하락을 하면서 손절가 밑으로 깨졌는데 얘는 다행히 매수가 된 뒤에 매도가에 안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 옥션은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얘는 이제 화요일날 뽑아놓은 다음에 이 화요일날 뽑고 나서 이제 수요일부터 매수하기로 했죠. 그러면은 다행히 여기 매수가가 왔네요. 여기 매수가에 온 뒤에 그 다음에 수익이 바로 여기서 다음날 아침부터 상승을 해가지고 한 4.5%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얘도 운이 좋았네요. 그 다음에 유틸렉스는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화요일날 뽑아놓은 다음에 수요일부터 보기로 했는데 이게 우리 손절가 유틸렉스가 145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았는데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 손절이 42,700원인데 이 저가를 보시면은 저가가 42,65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거 손절이 됐다라고 치겠습니다. 손절이 되고 아쉽네요. 손절이 되고 나서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은근 손절폭 자체를 조금 더 늘리긴 했으면 됐는데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장이 조금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 상한가 만들어진 다음 날에 저점을 종목들이 지켜주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랩지노믹스는 얘도 똑같이 화요일날 저점 여기 손절 잡고 여기 매수가 걸어놨죠. 여기 매수된 상태에서 좀 금요일까지 아직 매도가에 안착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상태로는 한 3%에서 4% 정도 수익 구간이 온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또 상승이 나왔는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랩지노믹스가 매수가 된 상태겠네요.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도 여기 매수가 손절가인데 매수가 안 됐죠. 매수가 안 되고 바로 아침부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반등이 벌써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매수가 안 됐고 얘는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매수 다시 왔다고 해도 매수를 하지 않죠. 아까 말했듯이 이 반등 구간이 한번 나와 버렸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이 관심 종목들을 찾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장대 양봉 뒤에 저점을 구해 가지고 그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은 그 위에서 매수한 다음에 매도 적정된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이 방법은 일단 요즘에 장이 안 좋았을 때는 좀 잘 안 먹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수가 좀 좋으면은 다시 먹히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장이 그래도 지수가 완전히 급락이 나오지 않고 하면은 그래 얘는 해볼 만한 그런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지수 하락 시에는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봐야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 3부로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부는 이제 마치고 얘네들은 종목들을 지우겠습니다. 현재 랩지노믹스만 매수가 된 상태고요. 2부 코스닥,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이제 목요일 옵션 만기일 때 종가가 1.88% 상승으로 3,000포인트를 회복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종가 3,054포인트로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 옵션 만기일 때 외국인이 옵션 만기일 전날 동시효과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옵션 만기일 1조 7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 금요일날도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지수가 좀 좋았죠.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를 이끌어주는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들 쪽으로 수급이나 그런 상승률이 좀 발생을 했는데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우리 개인들이 매매하기 좋은 중소형주 쪽으로도 수급이 몰려서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일단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일단 이렇게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바로 또 올라가 줄지 아니면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가지고 일단 지금 모습은 그래도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지수가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물린 게 있는데 그게 좀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해가지고 상승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목요일날 2% 상승을 했고 금요일날도 1.93%로 종가가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이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계속 좀 수급이 이어져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왔으면 좋겠고 지수가 더 이상
안 빠졌으면 좋겠네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시장이 좋았다는 게 705종목 정도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하락은 151종목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상승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시장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매매할 종목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그래도 지금 뭔가 이 81,000원 구간이 지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 자체가 좀 그렇게 지지가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도 꽤 며칠 동안 지수가 빠지는 와중에서도 이 81,000원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좀 좋아 보입니다. 이러고 나서 여기가 시간이 지났을 때 상승을 한다면 이게 매집이 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태로 확실히 이게 상승을 하겠다라고 딱 장담은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구간에서 그냥 지지를 받으면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버스를 잠깐 보면은, 이제 고버스죠. 얘가 최근 한 달 동안 최근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얘도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다시 지수가 좋은 모습으로 나오니까 21선을 다시 깨가지고 21선 밑에서 개파락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실히 이 지수의 움직임이랑 이 고버스랑 반대긴 하지만, 고버스라는 게 괴리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수가 뭐 3% 빠졌을 때 이 고버스도 3%가 빠지고, 그러니까 얘는 2배죠. 그럼 6%가 빠지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6%가 아니라 5% 정도 이렇게 빠지고, 괴리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고버스 자체는 저는 이제 선호를 하진 않습니다. 매수를 할 때.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은 그 올라가는 것만큼 같이 빠지지만, 지수가 빠져서 이 고버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지수 빠진 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선호를 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다날인데요. 다날 목요일날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금요일날 거래대금이 그래도 6,800억 정도 터지면서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출판사 엄청 강하네요. 얘도 또 상한가를 한번 또 만들어줬습니다. 이때 장대 양봉 나오고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영향은 그 금요일날 마켓컬리 관련돼서 이 흥국 F&B라는 종목, 마켓컬리가 이제 나스닥 상장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전에 핑크퐁이죠. 이 핑크퐁 아기상어 회사가 나스닥을 상장한다는 이슈로 해서 그 전에 올랐던 게 이 마켓컬리 상장 그거랑 엮여가지고 얘도 같이 상승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래대금 700억 이상, 그 다음에 등락률 15% 이상인 종목들 한번 몇 개 보면은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흥국 F&B는 쿠팡 뉴욕 증시 신규 상장 효과에 이제 또 상한가를 갖는, 얘가 마켓컬리랑 또 같이 엮여 있거든요. 그리고 수혜를 받는 게 KC피드가 마켓컬리 관련돼서 엮여가지고 상한가를 좀 갔습니다. 삼성출판사도 똑같이 아까 말했듯이 이 쿠팡이 미 증시에서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니까 이 스마트 스터디도 나스닥이 상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설에 얘도 상한가를 간 거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똑같이 마켓컬리 관련돼가지고 상장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ECS도 그렇고 마켓컬리로 해가지고 엮여서 또 갔네. TSI는 2차전지 테마 속에서 테마 종목인데, 5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용 장비 수주설에 이제 28%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에서도 상한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도 마켓컬리로 해가지고 엮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는 없는데 이재명 관련 종목으로 해서 19% 상승을 했었고요. 가온미디어, 중동 아프리카 최대 통신 사업자 티살랏의 인공지능 셉톱 공급 소식에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종텔레콤은 중국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CBN 5G 이동통신 국제표준화 기술 진화 소식에 제4이통화로 해가지고 이제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일 매매할 종목들은 한 6종목, 랩지노믹스는 지금 매수가 된 상태로 보고요. 6종목 더 추가로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똑같이 하듯이 손절가 구간은 오늘 12일 날에 저점으로 잡을 거고요. 3,080원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고, 매수는 여기 한 1%에서 여기 한 1.5% 정도 위에서 잡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도는 이런 저항 구간, 지지와 저항이었죠. 여기서 좀 짧게 먹고 팔겠다라는 식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타점은 이렇게 정해놨고요. 아이진의 경우에는 오늘 금요일 날 저점을 좀 잡아도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은 좀 밑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이 전날에 그래도 좀 세력이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만들어졌던 이 저점 구간 있죠. 여기를 손절로 잡고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고, 매수는 한 여기서 2에서 3% 위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게 폭 자체가 좀 크긴 큰데요.
한 오면은 여기 13,500원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손절은 13,050원이고요. 그리고 매도가는 매수가 대비해서 5% 정도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점은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백강산업인데요. 백강산업은 얘도 이제 양봉이 만들어지고 한 하루 종일 이 저점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이 저점 깨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손절로 잡고 얘도 똑같이 한 여기 위에서 한 1.5% 정도 위에서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4,600원 정도로 할 거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만약 갭 하락을 했을 때 손절가가 우리가 4,500 한 40원 정도로 잡을 건데 4,540원보다 밑에서 시작을 하면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기 손절 라인이 결국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인데 갭 하락을 해가지고 이 밑에서부터 빠져버리면은 그 지지를 받을 구간이 없기 때문에 매수는 보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는 한 4,580원 정도 80원을 하고 그다음에 매도는 여기 저항대가 있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매수하고서 바로 손절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얘가 가겠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되고 나서 바로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게 아니고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그냥 약한 종목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면 되는 거죠. 타점은 이렇게 좀 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날인데요. 다날 얘도 거래대금 많이 터졌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000원이 지금 종가가 9,000원인데 살짝 여기를 바로 깨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네요. 생각이 좀 드는데 얘는 그냥 좀 이건 또 비트코인 그니까 페이코인이라고 그 코인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또 주말 동안 7천만원 넘어가고 그렇게 상승세가 크기 때문에 얘를 그냥 여기 손절 잡고 한번 매수가 된다고 치면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아침에 갭이 살짝 좀 떴다가 바로 아침부터 여기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가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기대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 매수하고서 손절 되더라도 2% 정도 내에서 자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항 구간이니까 여기를 매도로 잡겠습니다. 좀 짧게 먹고 파는 거네요. 타점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바이오인데요. 바이오로직스 얘는 이제 신규 상장주입니다. 목요일날 신규 상장을 했는데 거래대금이 그래도 6천억이나 터지면서 그래도 부족한 거래대금이 아니어서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저점 여기 저점이 깨지면 무조건 손절한다. 저점이 12,800원이니까 12,700원으로 하고 일단 얘는 종가에서 잡아보겠습니다. 12,900원에 잡고 만약 여기 손절 깨지면은 그냥 바로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저항 구간 매수해서 올라가면 한 4% 정도 챙긴다 생각하고 매수해보는 거죠. 타점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IA인데요. IA 얘도 이제 오늘의 금요일날 저가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 저점 구간이 있죠. 여기를 그냥 손절 라인으로 정한 다음에 여기서 매수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2% 위 여기서 잡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저항대에서 파는 걸로 하겠습니다. 타점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신규 종목들은 좀 6종목이 추가가 됐고요. 랩지노믹스 일단 매수가 된 상태로 기다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저번에 제가 이제 3부작 해가지고 영상 제가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린 게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단타 매매를 잘 하진 않아가지고 단타 매매로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타 매매라 그 돌파 매매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돌파 매매를 하다 보면은 전 직장인이기 때문에 계속 차트를 보거나 호가창을 보고 할 수가 없어서 돌파 매매를 할 때마다 항상 실패를 하고 했는데 그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했던 뭐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나중에 유튜브에 또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일단 제 돌파 매매 자체는 저한테 스타일이 안 맞기 때문에 하진 않지만 그동안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이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에 이제 내가 초보라면 그 시리즈를 빨리 찍어야 되는 찍지를 못했는데 그것도 다음 주 중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